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 다룰 꿈은 40대 기혼 여성의 꿈입니다. 아이가 다닐 학교에 방문해서 바이킹을 보는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이고 꿈이 생생했습니다. 이 꿈을 꾸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의 배정된 중학교에 갔어요. 신설 중학교 같았습니다. 그날은 공개 수업 날인지 부모가 학교에 들어가도 되는 날이었던 것 같고요. 건물 옆에 놀이기구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마치 에버랜드의 놀이기구처럼 탈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게 바이킹 같은 공중에서 흔들거리는 기구 같았어요. 그 기구에 아이들, 학생들이 몇몇 타고 있었어요. 여기 시설이 새 거고 기구도 즐거워 보여서 저도 기분이 괜찮았어요. 주위에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꿈꾸니께서 덧붙여 주신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서 예지몽인지 아닌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보는데 옆에 딸이 없고 보이지 않지 생각했어요. 외관이 학교 건물 같았고 그 시기쯤 아이의 중학교 배정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던 때라 아이의 중학교 건물이라고 추측했어요. 현실에서는 올해 새로 입학하는 신설 중학교, 기존의 중학교 둘 중 어느 학교로 아이가 배정받았으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 나눈 거고 꿈에서 왜 학교에 놀이기구 같은 시설이 있는지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장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걸 꾸고 나서 막연히 아이의 학교가 신설 중학교로 배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지역은 우선순위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대로 중학교가 배정받기 때문에 타지보다는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도 1순위로 쓴 학교로 다들 배치되었었거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반복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즉,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 전하는 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꿈은 한 차원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사실이고 예지적 측면을 크게 부각하는 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아팽창으로 흐르거나 꿈이 전하는 메시지가 왜곡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꿈꾼이 자신의 내적 이슈나 갈등에 대해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딸이 당면한 문제의 해답을 주는구나 라는 식으로 꿈에 접근한다면 꿈이 전하는 진실에서 아주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엉뚱한 해석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꿈을 기억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꿈이 전하는 질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해야 합니다. 꿈이 내게 던지는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딸에게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가? 당신의 좌절된 욕구와 욕망은 무엇인가?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중에 딸에게 투사되는 것이 있을까 등입니다. 꿈은 꿈꾼이로 하여금 내면을 살피고 점검하도록 강력한 단서 하나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 꿈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이킹 이미지에 담겨 있습니다. 하여 바이킹을 타는 경험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 경험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적 차원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신설 중학교 건물 옆에 놀이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은 신설 중학교가 표방하는 교육 철학이나 지향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바이킹 타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킹에 오르는 것조차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설 중학교를 선택한 학생들 중 상당수는 바이킹을 즐길 것이고 또 상당수는 그와 같은 경험을 꺼리지만 주변의 요구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호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마다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제일로 치는 이들, 중간치로 묻어가려는 이들, 중간 정도의 자리에 있기만 고집하는 이들, 스릴을 쫓는 이들,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오르기를 바라며 오기를 발동시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이킹은 양쪽 끝 첫자리와 가까워질수록 공포가 치솟습니다. 혹은 짜릿한 흥분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배 안에서 안전지대는 가운데 쪽입니다. 바이킹 경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험을 꺼리는 이들이 선호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저는 겁도 많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이어서 실제로 저는 바이킹을
두 번인가 뭐 이 정도일 거예요. 5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 이 바이킹을 타는 거고 이 바이킹 때문에 이 학교로 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바이킹을 타면 이 정도의 두려움과 스릴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스릴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그 말을 성취로 바꾼다면 저는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뭔가 내가 성취라는 것이 이 바이킹 정도로 묘사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스릴과 두려움이 동반되는 그 무엇으로 높이로 묘사가 된다는 게 이만큼 내가 큰 걸 원한다는 걸까? 아니면 내 아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걸까? 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성취를 원하잖아요. 높은 어떤 지점을 원하고 근데 내가 원하는 높은 지점은 보통 성이나 건물의 어떤 지점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건물에 올라가고 싶고 이렇게. 근데 이 바이킹이 묘사하는 이 높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높이를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큰 걸 감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겁이 많아서 나는 그런 선택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전제가 너무 강한 사람이니까 어떤 높이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개념이 없는 건가? 이 꿈자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건지 내 아이가 이런 경험을 하길 바란다면 나는 그것을 사실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로 투사가 돼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한 뭔가 이렇게 그게 강하게 느껴졌다고? 저한테 이 바이킹이 굉장히 큰 자극이니까요. 투사글을 쓸 때 내 경험이 일부 들어가긴 했는데 내가 롤러코스터나 자이로 들어본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 그 안전바가 너무 튼실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전혀 무섭지 않았고 뭐 아주 한껏 즐겼어. 근데 바이킹은 무섭더라고. 굉장히. 근데 그 무서워하는 순간이 되게 그래서 생생하거든. 그 내려올 때 내 몸이 약간 뜨면서 그 격렬한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마냥 싫지만은 않잖아. 아니요, 저는 마냥 싫어?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나는 무서워서 한 번 더 탔어. 나는 그러니까 무서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막 이런 아주 강력한 그게 오더라고. 근데 또 즐기고도 싶지. 왜냐면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끝에서 일어서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뭐 애초에 사람마다 이미 태어날 때 그 공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다며. 그래요? 그게 그 기질로서 이제 다르구나. 네. 스릴을 더 잘 즐기는 사람이 있고 무서움이 좀 심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 같아. 꿈에서 성이 상징하는 바는 성취로 뭐 생각해도 되겠지만 자아의 견고한 믿음이나 신념을 상징해. 성이라는 거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웬만한 충격이나 웬만한 자극이 오기 전에는 깨지지 않는 거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왜 꿈이 성취를 바이킹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려 했을까? 그 불안, 공포, 두려움, 짜릿함, 흥분 등등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이미지가 선생님이 말한 건물의 이미지로는 좀 약하지 않아. 그걸 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힘들잖아. 그런데 바이킹은 그 모든 이미지를 다 담아낼 수가 있거든. 제가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성취하는데 이렇게까지?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난 성취는 원해. 근데 이렇게까지 감당해야 돼? 아이고야. 우리가 막 최근에 피아니스트 임윤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미국 텍사스 주 거기 뭐 하숙집에서 피아노를 뭐 새벽 4시까지 연습을 했다는데 새벽 4시까지 연습을 하려면 즐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그치.
진짜 깊이 즐긴다, 몰입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미치도록 빠져든다. 그런 경험이 바이킹을 타는 그 경험과 나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모르겠어. 그 바이킹의 제일 끝자리에 앉는 그들이 무조건 즐거움만 쫓기 위해서 나는 거기 앉는다고 보진 않는 거야.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에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하잖아. 그런 거랑 유사한 거지. 그 모든 경험 자체를 기꺼이 수용하고 즐기고 그게 돼야 뭔가에 미칠 수 있는 것 같거든. 뭔가에 깊이 몰두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 엄마로서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잖아. 그것에 대해서 이 꿈이 하나의 지침을 주는 것 같아. 아이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장을 조성해 주는 거. 그거는 무조건 해. 성과 내야 돼. 상 타와야 돼. 그런 것과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바이킹 이외에도 아찔한 공포와 짜릿한 흥분을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로는 롤러코스터나 자이로드롭이 있습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나 자이로드롭과 바이킹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킹에 비해 롤러코스터나 자이로드롭을 덜 무섭게 느낀다면 그 이유는 어깨 위로 내려오는 강력한 안전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열차에 부착된 튼튼한 안전바가 위로부터 내려와 몸 전체를 감쌉니다. 이로써 몸이 의자에 완전히 밀착됩니다. 강력한 안전바는 믿을 만한 의지처가 되어줍니다. 든든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이로드롭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이킹의 안전바는 겨우 무릎 위에 놓입니다. 몸을 조여주는 강도 역시 현격하게 떨어져서 대단히 헐겁다고 느껴집니다. 그저 어설프게 안전바 흉내를 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헐거워 미덥지 못한 안전바는 두려움을 달래는 데 일조하기보다 오히려 불안을 높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롤러코스터나 자이로드롭은 망설임 없이 다시 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바이킹 앞에서는 좀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롤러코스터나 자이로드롭을 타면 안전바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 덕에 흥분과 재미에 집중했고 기분 좋은 하차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바이킹은 아찔한 공포심을 제대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이킹을 타는 내내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인간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순간 소리조차 어딘가로 숨어두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포란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 속에서 배를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킹은 실제 배와 사람이 하강하는 속도가 같아서 좌석으로부터 약간 뜬 상태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심장이 아주 쫄깃해지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의자로부터 몸이 뜨는 순간 공포는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런 의지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공포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두껍고 튼튼한 안전바가 절실해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꿈이 내게 전하는 메시지가 감지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곧 중학생이 될 딸, 엄마의 고민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만일 지금까지 내가 제공한 보호가 롤러코스터나 자이로드롭에 부착된 강력한 안전바처럼 제공되었다면 딸이 중학생이 되기 전 엄마인 내가 할 일은 이제 그 방식을 포기하도록 엄마 자신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안전바의 크기와 두께를 대폭 줄이고 조임새도 좀 헐겁고 헐렁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 동의할 수 있다면 먼저 엄마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양육자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은 과도한 보호 심리로 흐르기 쉽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딸과의 분리 과정은 수월하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무지한 엄마일수록 그 언행은 딸의 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기게 됩니다. 더불어 어깨 위로 내려오는 강력한 안전바는 사람을 그 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확실한 안전은 그러한 방식으로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운신의 폭은 거의 사라집니다. 때문에 강력한 안전바 아래에 있으면 때로 과도하고 지나치게 짓눌리는 기분이 드는데 이는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안전한 가운데 부지런히 시도하고 성취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는 안전과 모험 둘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모는 압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부모가 모든 것들을 도맡아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롤러코스터나 자이로 드롭은 부모가 제공하는 강력한 안전 하에 부모가 이끄는 대로 모험을 하는 경우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여 그 경험은 초등학교 시절까지로 국한되어야 합니다. 신설 중학교를 방문하여 바이킹을 보고 거기에 끌렸습니다. 내가 바이킹에 끌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다른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전을 앞세워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통제 수준을 헐렁하게 그리고 다소 헐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롤러코스터나 자이로 드롭과는 좀 다른 색깔의 모험이나 도전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킹은 아이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아이는 자신의 의지로 좌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임윤찬 그 피아노 곡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들으면서 글도 쓰고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런 걸 반복했는데 나는 이제 피아노 콩쿨 대회 이런 거에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1등 했다고? 근데 한 15분? 10분 쳤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아주 쉽게 했던 거예요. 보니까 노동이더라고. 진짜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고. 아, 피아노는 노동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거야. 이 세상에 노동이 아닌 건 없구나. 리스트의 곡을 연주하는데 그게 1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냥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1시간 동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정도의 노력은 없이 막 최고의 대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 고통을 감내하라.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은 차라리 오래 걸어라. 이 정도. 오래 걸어라? 그냥 힘든 걸 참고 오래 걸어라. 이 정도. 근데 그렇게 급격한 뭔가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포나 그런 자극을 감내하라.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도 같고 일취월장한 것도 같고 이러면서 기분이 이제 봉 뜨는 순간이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내가 그냥 보통 사람만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업앤다운을 끊임없이 겪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게 바이킹의 그 경험하고 뭐가 다르죠? 공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거기에 몰입할 수 있고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 공부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만큼 하면 됐지 하는 순간이 있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그게 업앤다운 아닙니까? 근데 그 업앤다운을 스스로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통제하는가 거기에 이제 승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해줄 수는 없잖아. 옆에서 격려해 줄 수는 있는데 부모가 그걸 감당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바닷가 가서 항상 이제 일 때문에 시간도 없고 힘들 때 제 아들한테 우리 같이 하와이 가서 이렇게 해변에서 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저의 어떤 로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딱 하루 짬이 나서 가까운 이제 바닷가에 가서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바란 거는 바닷물에 한 무릎 정도 발 담그는 거. 그거를 바라고 바닷가를 갔는데 아이는 모래를 밟는 것부터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나서 와 바다 나가서 막 바지 걷고 막 혼자 이제 바닷가로 걸어서 막 첨벙첨벙 있고 이리 와 금조야 이리 와 하는데 아이는 엄마 이상해요 발바닥이 이상해요 이러면서 모래를 밟는 것부터 힘들어하고 그 물에 그 발을 담그는 느낌을 굉장히 생경해하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들었다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겁이 많아서기도 하고 예민해서기도 하고 이제 많은 게 있는데 전 진짜 아이한테 굉장히 작은 걸 사실 그걸 바란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당연히 아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그 말씀 드렸던 선생님이 그 아이의 겁 많고 막 그런 예민한 모습이 저랑 되게 닮았다라고 했을 때 되게 큰 아를 하면서 그럼 내가 나중에 이제 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제가 봐도 저희 아이의 겁이 정말 많거든요. 말도 못하게 많거든요. 제가 나중에 남자들 사이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싶을 그런 걱정할 정도로 겁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나도 겁이 많고 아이들도 겁이 많고 하는데 뭔가 그 내가 겁내는 그 선을 한 단계 뛰어넘는 경험을 내가 한번 해봐야 그 아이한테 좀 뭔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꿈을 보면서도 내가 내 아이가 타게 될 바이킹을 저렇게 보면서 근데 그러면 나를 이제 내 아이가 타는 거에 앞서서 나도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바이킹을 타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그걸 계속 생각했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엄마가 찾아야 되는 거지. 결국 엄마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엄마한테도 수없이 바이킹을 타야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뭐 어떻게 승부를 받고 그게 실패의 경험이든 좌절의 경험이든 내가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엄마가 그것을 알게 되면 아이를 향한 투사는 걷어지고 아이가 하는 경험을 격려해 줄 정도의 여유가 생기지 그런 공간이 마음속에. 롤러코스터나 자이로드롭과 바이킹 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이로드롭과 롤러코스터는 그 기구를 타는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높이가 같습니다. 그러나 바이킹으로 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신이 선택한 좌석에 따라 그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다르고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과 불안의 정도 역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배의 양쪽 끝 제일 첫 자리나 그 근처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 배가 허용하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고 짜릿한 스릴과 흥분을 만끽하게 됩니다. 배의 구조가 허용하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오르기를 희망한다면 그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요합니다. 맷집과 용기를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킹 경험을 통해 내 딸이 어느 만큼의 성취를 했으면 하는지에 대해 엄마는 자신에게 물어야 하고 그에 대해 정직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이가 배의 어느 자리에 앉아 어느 위치까지 도달하기를 바라는지, 만일 아이가 가운데 자리 근처에서 맴도는 것처럼 보인다면 딸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떠할지, 그러할 때 나의 개입 방식과 태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배가 허용하는 꽤 높은 위치까지 가는 여정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여러모로 역량이 부족해 보이거나 또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조금 저한테는 아팠던 말이 같이 한 배에 타고 있지만 내가 어느 자리를 선택했냐에 따라 내가 얼마만큼을 감당하냐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다르다는 거. 이 중학교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보통 학교 다닐 때 대학만 잘 가면 잘 살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런 식으로 설득하잖아요, 학생들을. 저는 그걸 진짜 믿었거든요. 어떻게 배 한 자리 타기만 하면 나는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내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뭔가 시도하고 모험을 하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문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거기까지 들어가는 노력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 들어가 놓고선 끝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묻어가고 싶은 그 심리. 묻어가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한 성취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부각되고 싶고 두드러지고 싶고 그래서 큰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조금 모순적이지 않나요? 피해는 입고 싶지 않고 정은 맞고 싶지 않고 그렇지. 인정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묻어가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막상 선생님이 잘 묻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묻어가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만족한다고 느낀 적은 내가 볼 때 없었단 말이에요. 항상 뭔가 굉장한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느낌도 강하게 오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한 거죠. 묻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그냥 비난과 정을 피하고 싶을 뿐이고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그 굉장한 인정 욕구나 이런 거는 내 아이한테 투사되기가 쉽죠. 아이가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죠? 또 씁쓸해집니까? 노력할 거거든요. 저도 모험을 할 거라고요. 언제요? 언제요? 나이 80이에요? 다른 한편 바이킹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킹을 타고 있는 내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운명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 숙명을 받아들인다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고 낙담할 일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이 거기에서 멈추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치고 올라갈 기회는 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그 힘이 다시 치고 오르는 데 기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이킹 이미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고정된 채로 불변하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이란 일생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흘러갑니다. 하여 정상에 올랐다고 자만하지 말라.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혹은 한 번의 실패로 섣불리 좌절하지 말라는 격언을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할 때 바이킹 이미지는 높은 완성도를 약속할 것입니다. 뭐냐면 바이킹 이미지를 통해 딸의 고민과 고충을 헤아리는 노력을 하는 한편 딸을 격려하는 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면 꿈에 등장한 바이킹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성큼 독립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에 대해 본격적인 탐색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한편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신설중학교라 하여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 건물 옆에 바이킹을 두고 있는 신설중학교. 이는 신설중학교의 교육 철학과 목표를 상징하는 구조물인 것 같습니다. 긍부정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신설중학교는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맷집을 길러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바이킹의 구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바이킹을 타면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이킹에 오른 즉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가서 앉아야 합니다. 자리 선택에서부터 두려움과 대면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고른 자리는 내 두려움의 정도를 드러내며 어디까지 회피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고른 그 자리가 약속하는 높이까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모험을 거부하고 중간쯤에서 만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배가 제공하는 가장 높은 위치로 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맞서 모험하지 않는 이상 제일 높은 위치를 경험할 기회는 없습니다. 바이킹은 학생들에게 도전 의지를 고취시키고 용기와 맷집을 키우도록 독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꿈을 보면 몇몇 학생들이 바이킹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주 제한된 숫자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몇 학생들만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담대함과 근성으로 용감하게 도전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존재합니다. 능력자로 추앙되는 이들일 것입니다. 배 안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진 능력치의 수준과 한계는 외부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오르는 이들의 숫자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연상을 요약하면 바이킹은 경쟁의 비정함을 은유하기에 적합한 이미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치열한 경쟁을 내세우는 신설 중학교를 택한 것입니다. 운동장도 보이지 않았으나 나는 그 학교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향해 질문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운동장에는 전혀 중요도를 부여하지 않는 나. 여기에서 롤러코스터와 자이로드롭의 튼튼한 안전바가 다시 떠오릅니다. 운동장에서의 활동보다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선호하는 엄마일까? 딸의 자율성을 어느 만큼 보장하는가 등의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위에 제시된 꿈투사가 실제 신설중학교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줄 따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바이킹에 오른 이상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각자가 용기를 내는 딱 그만큼 오를 수 있을 뿐입니다. 정직한 노력이 보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실한 노력을 꾸준하게 쏟는 데 집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와 바이킹 꿈을 꾼 엄마가 딸에게 일러주고 당부해줄 이야기는 그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이킹에 오르면서부터 두려움이나 불안과 마주해야 하지만 바이킹은 너그럽습니다. 재촉하거나 함부로 배제하는 대신 자신의 역량껏 경험하라고 격려합니다. 바이킹의 너른 도량과 아량, 시도 자체를 허용하는 태도를 배울 때 소통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모험을 독려하면서도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의 정도가 모두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왜 양쪽 끝 제일 첫 자리로 가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조여서는 안 됩니다. 엄마의 경쟁심과 답답한 속내가 비난과 지적질로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엄마 자신의 것입니다. 바이킹 내에서 처음 앉는 자리는 고정석이 아닙니다. 그 좌석에 붙박이로 고정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엄마의 불안인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충분한 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킹을 타는 경험 속에서 용기를 키워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자리 이동은 딸의 의지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압박과 강요는 바이킹 내에서 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바이킹 타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충분할지 모릅니다. 딸이 선택한 그 자리가 흡족하지 않더라도 그 불안을 딸에게 투척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바이킹 안에서 홀로 존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변의 선택을 지켜보며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영판 다른 과감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커다란 즐거움을 맛보는 이들도 있을 터 누군가의 호기심은 자극될 것입니다. 또 중간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이가 어느 순간 더 높은 위치로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담한 선택을 결행함으로써 주변을 놀래키는 이들도 눈에 띌 것입니다. 바이킹 타기를 반복하는 동안 주변을 지켜본 경험과 그들로부터 받는 자극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깊이를 갖춘 충분한 탐색은 변화를 이끕니다. 자신 안에서 잠자던 용기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인가 한 칸 내지 두 칸 정도 이동해 볼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 운동장이 없는 건가요?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엄마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중요시하냐 뭐 이런 걸로요? 엄마가 답해야 되고 나라면 왜 운동장이 없지? 그런 학교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꿈속의 엄마는 선택했단 말이죠. 거기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밟아가야겠지. 자기 내면을 따라서. 만약에 저라면 나 바이킹도 안 하고 운동장도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런 학교 찾아다닐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다 선택을 안 해버리는 그런 선택도 저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바이킹이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 나온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